모든 것에 너무 마음을 쓸 때 삶이 얼마나 더 무거워지는지 느껴본 적 있나요? 타인의 시선, 잘못될지도 모른다는 불안, 그리고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들까지 말이죠. 통제하려 애를 쓸수록 더 지쳐갈 뿐입니다. 그런데도 평온함은 좀처럼 찾아오지 않죠. 오랫동안 우리는 잘 살기 위해서는 싸우고 고집하고 버텨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마치 평온함은 더 많이 고통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보상인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여행 중에 저는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일들에 신경을 덜 쓸수록 삶은 더 가벼워진다는 것을요. 삶은 강과 같습니다. 물을 억지로 움켜쥐려 하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 버리지만 손을 놓으면 강은 흐르고 당신은 쉴 수 있습니다. 옛 스승들은 찻잔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사이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모든 것을 너무 세게 붙잡으려 하지 않을 때 비로소 만물은 제 자리를 찾는 법이라고요. 바쁜 일상과 끊이지 않는 생각 속에서 우리는 무언가를 더 하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내려놓는 법을 배울 때 시작됩니다. 평온함을 앗아가는 것들에 마음을 덜 쓰는 것에서부터 말이죠. 괜찮으시다면 제가 배운 이 가르침을 나누고 싶습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순간에 닿을지도 모르니까요. 아주 오래전 제 발걸음이 아직 젊고 호기심이 저를 티베트 산맥에 좁고 가파른 길로 이끌던 어느 아침이 생각납니다. 저는 산의 일부인 것처럼 보이는 작은 돌사원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의 벽은 햇빛에 따라 색이 변하는 아주 오래되고 부드러운 이끼로 덮여 있었죠. 그곳에서 저는 인자 한 주름이 지도처럼 얼굴에 새겨진 한 노승을 만났습니다. 그 주름은 그가 겪어온 모든 계절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듯 깊고 평온해 보였습니다. 그는 낡은 나무 벤치에 앉아 중앙 뜰을 바라보며 오후를 보내곤 했습니다. 그 뜰에는 가을이 깊어감에 따라 잎을 떨구는 외로운 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스님은 낙엽을 쓸지 않았습니다. 잎이 무더기로 쌓이든 바람의 구석으로 흩날리든 개의치 않았죠. 하루는 왜 정원을 정리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멀리서 들려오는 시냇물 소리 같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각각의 낙엽이 어디에 떨어져 있는지 신경을 덜 쓸수록 바람이 낙엽과 놀며 만들어내는 음악 소리를 더 잘 들을 수 있게 된다고 말이죠. 그는 행복이란 바람의 방향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잎이들이 어디에 내려앉든 그 춤사위를 감상하는 데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교훈을 마음 깊이 간직하며 저는 이곳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시간이 거북이 걸음처럼 느리게 흐르던 어느 골짜기의 이야기를 떠올리곤 합니다. 그 골짜기에는 마달레나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길이 단단하고 몸짓이 느긋한 직공이었는데 라벤더와 로즈마리 밭이 바로 내다보이는 파란 창문의 작은 나무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마달레나의 집에서는 항상 마른 나무와 회향차 향기가 났습니다. 매일 아침 산 뒤로 황금빛 햇살이 비치기도 전에 마달레나는 새들의 첫 노랫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녀는 시끄러운 시계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리넨 커튼 틈으로 부드럽게 스며드는 빛이 그녀를 깨웠죠. 그녀는 침대에서 천천히 일어나 맨발에 닿는 나무 바닥의 감촉을 느꼈습니다. 바닥은 마치 다정한 아침 인사를 건네듯 익숙한 소리를 내며 삐걱거렸습니다. 그녀는 땔감 난로가 참을성 있게 기다리고 있는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불을 지피는 의식은 그녀에게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작은 마른 가지들을 집어들며 손가락 끝으로 거친 나무 껍질의 질감을 느꼈고 그것들을 작은 피라미드 모양으로 쌓았습니다. 성냥 긋는 소리, 피어오르는 작은 불꽃, 그리고 나무가 타들어가는 타닥거리는 소리는 깊은 평온의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녀는 굴뚝을 타고 느리게 소용돌이치며 올라가는 하얀 연기를 바라보았습니다. 무거운 무소의 주전자에 물이 데워지는 동안 그녀는 흔들 의자에 앉아 그저 숨을 쉬었습니다.
마달레나는 다음에 올 일들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으로 할 일 목록을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난로에서 뿜어져 나와 다리와 손을 덮여주는 온기를 느꼈을 뿐입니다. 물이 끓기 시작하면 그녀는 뒷마당 건조대에서 직접 따서 말린 허브로 차를 우려냈습니다. 회향차의 향기가 주방을 가득 채우며 밤새 부풀려둔 빵 냄새와 섞였습니다. 그녀는 테두리가 살짝 깨졌지만 손에 딱 들어맞는 오래된 도자기 컵을 들고 따뜻한 차를 조금씩 들이켰습니다. 온기가 몸을 타고 내려가 피부 구석구석을 깨우는 것을 느꼈죠. 아침의 정적은 그녀의 가장 소중한 친구였습니다. 그 순간에는 어제도 없었고 내일도 없었습니다. 오직 차의 맛과 밖의 라벤더 꽃들을 어루만지기 시작한 햇살만이 존재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 마달레나는 배틀로 향했습니다. 배틀은 수십 년간 사용하여 반질반질해진 짙은 색나무로 만들어졌으며 거실에서 가장 빛이 잘 드는 구석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부드러운 색의 양모실을 엮으며 하루의 대부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마달레나의 작업 방식에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엄격한 패턴과 정확한 코스를 지키려 애쓰는 마을에 다른 직공들과 달리 마달레나는 그저 손이 가는 대로 실을 맡겼습니다. 실 하나가 다른 것보다 조금 느슨해져도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예정보다 색깔이 일찍 끝나서 완벽하게 어울리지 않는 다른 색을 이어 붙여야 할 때도 그녀는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작품의 아름다움이 바로 시간의 흐름과 손의 움직임을 담고 있는 그런 작은 불완전함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그녀가 여름 비가 오기 전에 하늘처럼 푸른색과 회색이 감도는 담요를 짜고 있을 때 엘리사라는 젊은 이웃 여자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엘리사는 항상 서둘렀고 미간에는 주름이 잡혀 있었으며 어깨는 늘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자신의 일이 완벽한지에 대해 늘 노심초사하는 사람이었죠. 그녀는 마달레나의 집으로 들어와 배틀에 걸린 담요를 보더니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달레나, 보세요. 저 진한 파란색 실이 직조 중간에 비뚤어졌잖아요. 풀고 다시 하지 않을 건가요? 마달레나는 배틀을 멈추고 고든 길에서 벗어난 그 실을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앉으라고 권했습니다. 마달레나는 젊은 여인에게 차를 내어주며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비뚤어진 실은 우리 삶에 강한 바람이 부는 날과 같다고요. 때로는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고 대화가 원하는 방향으로 흐르지 않으며 시간이 이상한 방식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굽이 하나하나를 다 고치기 위해 모든 것을 멈춘다면 우리는 이미 살아온 것들을 풀어내느라 평생을 보낼 것이고 결코 우리만의 이야기를 다 짜지 못할 것입니다. 그녀는 그 한 코의 완벽함에 과도하게 마음을 쓰지 않음으로써 가벼운 마음으로 담요의 나머지를 계속 짜나갈 자유를 얻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엘리사는 서두름 없이 평온한 마달레나의 손을 바라보며 그 고요함의 부러움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 바닥에서 햇빛의 위치가 바뀌는 것을 지켜보며 오랫동안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마달레나는 엘리사에게 자신도 젊었을 때는 모든 것을 통제하고 싶어 고통받았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정원에 잡초가 없기를 바랐고 옷이 항상 흠잡을 때 없기를 원했으며 마을 모든 사람이 자신을 좋아해 주길 바랐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바위를 무너뜨리려 애쓰는 대신 바위를 돌아가는 강물처럼 진정한 행복은 세상의 짐을 어깨에 짊어지는 것을 멈출 때 찾아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타인의 의견보다는 꽃의 향기에 더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가구 위의 먼지보다는 휴식의 질에 더 마음을 두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마을에서 멀리 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전고를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마달레나는 천천히 일어나 엘리사를 집 뒤 과수원에 사과,
따기에 초대했습니다. 마달레나의 뒷마당은 조화로운 무질서가 깃든 곳이었습니다. 채소 사이사이에 꽃들이 자라고 있었고 사과나무 가지들은 열매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땅에 닿을 듯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곳의 공기는 신선했고 잘 익은 과일의 단 향기가 났습니다. 두 사람은 신발 밑으로 흙의 습기를 느끼며 긴 풀 위를 걸었습니다. 마달레나는 사과의 크기가 아니라 향기로 열매를 골랐습니다. 열매 하나를 집어들고 그 매끈하고 싱싱한 껍질을 느낀 뒤 마치 성스러운 의식을 치르듯 조심스럽게 바구니에 담았습니다. 엘리사는 점차 자신의 어깨가 이완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바구니를 빨리 채우기 위해 서둘러 사과를 딸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저 목덜미에 닿는 햇살을 느끼고 토끼풀 꽃 사이에서 여유롭게 일하는 벌들의 윙윙거리는 소리를 듣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주방으로 돌아온 마달레나는 간단한 점심을 준비했습니다. 갓 구운 빵과 동네 농가에서 만든 염소 치즈, 그리고 얇게 썬 사과였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침묵 속에서 음식을 음미하며 먹었습니다. 마달레나는 엘리사가 마치 전속력으로 달리던 기차에서 마침내 내린 사람처럼 훨씬 더 지금 이 순간에 머물고 있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직공인 그녀는 젊은 여인의 마음이 여전히 미래에 대한 걱정과 과거에 대한 후회라는 소음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작은 나무 주방 안에서 그 소음들이 밖의 나무를 흔드는 바람 소리에 묻혀버렸습니다. 마달레나는 사과 한 알을 더 깎으며 말했습니다. 삶은 과일 껍질을 벗기는 것과 아주 비슷하다고요. 서두르면 과육까지 깎아버려 가장 좋은 맛을 잃게 되지만 과일의 곡선을 따라 칼날을 부드럽게 놀리면 껍질은 온전히 벗겨지고 열매는 온전한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그녀는 자신의 행복의 비결이 바로 그것이라고 했습니다. 바꿀 수 없는 일들에는 마음을 덜 쓰고 지금 이 순간 바로 이 1초에 모든 정성을 쏟는 것 말이죠. 비가 와서 건초가 젖더라도 그녀는 한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저 젖은 흙내음을 즐기겠죠. 빵 껍질이 좀 타더라도 그녀는 그 강한 풍미를 즐길 것입니다. 오후는 실크처럼 부드럽게 흘러갔습니다. 엘리사는 사과 한 알과 몇 년 동안 느껴보지 못한 가벼운 마음을 품고 떠났습니다. 마달레나는 다시 자신의 배틀로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어긋나 있던 파란 실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노을빛을 받은 그 실은 마치 자기만의 물길을 만들기로 결심한 작은 신의 물처럼 특별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발밑에 나무 페달이 만드는 일정한 리듬과 실들과 함께 춤추는 듯한 팔의 움직임을 느끼며 직조를 계속했습니다. 배틀 소리는 최면을 걸듯 리드미컬하게 방 안을 채웠고 불안한 생각들을 잠재웠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이 육체적인 노력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의 것이 아닌 걱정들을 짊어지는 피로함 때문에 지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아닌 존재가 되려 애쓰고 자신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이들을 기쁘게 하려 하며 어차피 흘러갈 시간과 싸우려 하는 피로함 말입니다. 마달레나는 나무들이 겨울의 도착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시간의 흐름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흰 머리를 스스로 인생이라는 담요에 짜 넣고 있는 은사인시라고 여겼습니다. 얼굴의 주름 하나하나가 걸어온 길이었고 함께 나눈 웃음이었으며 햇볕 아래 홀로 말린 눈물이었습니다. 해가 산 너머로 숨기 시작하며 하늘을 주황색, 보라색, 그리고 아주 옅은 분홍색으로 물들일 때 마달레나는 배틀 작업을 마쳤습니다. 그녀는 밤의 먼지로부터 장비를 보호하기 위해 면보를 덮고 테라스로 나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워지기 시작하며 골짜기를 둘러싼 소나무 숲의 향기를 실어왔습니다. 그녀는 나무 벤치에 앉아 무릎 위에 손을 모으고 어두운 하늘이라는 망토에 수놓아진 작은 빛의 점들 같은 첫 별들을 그저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담요가 다음 주에 완성될지 다음 겨울을 날 양모가 충분할지 따위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얼굴에 닿는 밤의 선선함을 느꼈을 뿐입니다. 그녀는 어릴 적 할아버지가 해주시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별은 자신의 마음을 고요하게 할 줄 아는 사람을 지켜봐주는 우주의 눈이라고요. 마달레나는 침묵했습니다. 그녀는 마을의 경제나 시장의 가십 혹은 관절의 작은 통증 같은 걱정들을 뒷전으로 미루어 두었습니다. 그런 소음들의 마음을 덜 쓸수록 밤의 정적은 더욱 위로가 되는 멜로디가 되었습니다. 집으로 들어온 그녀는 부드러운 노란빛을 내는 작은 기름 등잔을 켰습니다. 등잔불은 벽에 길고 아늑한 그림자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녀는 당근과 감자를 차분히 썰며 칼의 무게와 채소의 저항감을 느끼며 간단한 채소 수프를 준비했습니다. 냄비에서 물이 끓는 소리는 마치 하루의 끝을 축하하는 부드러운 박수 소리 같았습니다. 수프가 끓는 동안 그녀는 갈색으로 변한 페이지에서 대대로 내려온 종이 냄새가 나는 오래된 시집을 꺼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정보를 얻기 위해 읽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단어들의 아름다움을 느끼기 위해 아분과 은유가 가벼운 산들 바람처럼 자신을 스쳐 지나가게 두기 위해 읽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마달레나는 작은 주방을 정리했습니다. 손에 닿는 따뜻한 물과 비누 거품을 느끼며 그릇 하나하나를 정성껏 닦았습니다. 들꽃이 수놓아진 행주로 그릇에 물기를 닦아 나무 찬장의 제자리에 차곡차곡 넣었습니다. 서두를 필요는 없었습니다. 깨끗해진 그릇 하나하나가 현존과 감사함으로 완수한 작은 과업이었습니다. 정리를 마친 그녀는 등잔을 끄고 열린 창문으로 들어오는 달빛을 길잡이 삼아 침실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햇볕에 말린 면 시트의 보송보송함을 느끼며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기 전 그녀는 커다란 성취가 아니라 작은 것들에 감사했습니다. 수용을 가르쳐준 다묘의 비뚤어진 실, 오래된 지혜를 나눌 수 있게 해준 엘리사의 방문, 그리고 땅과 연결해준 사과의 맛에 감사했습니다. 마달레나는 다음날 깨어났을 때 태양은 다시 그 자리에 있을 것이며 불필요한 것들에 신경 쓰지 않고 본질적인 것을 품을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주어질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잠이 무겁고 부드러운 담요처럼 찾아올 때 티베트 스님의 모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잎이 떨어지던 그 돌들을 다시 보았고 그 노인의 얼굴에서 보았던 것과 똑같은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사는 골짜기 파란 창문의 집 그리고 배틀이 바로 그녀만의 사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여행은 먼 곳으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사물의 중요성을 오직 그것이 마음에 가져다주는 평온함으로만 측정하는 자기 안의 깊은 곳으로 향하는 것임을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골짜기의 깊은 정적 속에서 마달레나는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띠고 밤하늘처럼 광활하고 평온한 영혼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골짜기는 시간이 계속 흘렀고 계절은 색을 바꾸었으며 라벤더 꽃은 말랐다가 다음 봄에 다시 피어났습니다. 마달레나는 느릿한 몸짓과 가벼운 마음으로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푸른색과 회색의 담요는 마침내 완성되었습니다. 비뚤어진 실이 하나 있었지만 그 담요는 그녀가 만든 것 중 가장 아름다운 작품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그 불완전함이 마치 긴장을 풀고 그저 인간답게 존재하라는 초대처럼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자주 찾아오게 된 엘리사는 더 천천히 걷고 더 낮게 말하며 시계에 마음을 덜 쓰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서두름을 줄이자 삶이 기적처럼 훨씬 더 길게 느껴진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매일매일은 골짜기라는 직물의 새로운 한 코였습니다. 마달레나는 침묵의 지혜로 행복이란 도달해야 할 목적지가 아니라 흙먼지를 느끼고 얼굴에 닿는 햇살을 즐기며 흙길을 걸어가는 방식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길이 뭔지 경로에 바위가 있는지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바위도 산의 일부이며 그것들이 없다면 산은 그토록 높지도 아름답지도 않았을 테니까요.
그렇게 그녀는 자신의 고요한 집에서 쓸데없는 걱정에 닻을 올릴 때 영혼은 비로소 오후의 바람에 실린 깃털처럼 가볍게 떠오를 수 있다는 살아있는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이웃집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지고 골짜기는 깊은 휴식에 잠겼습니다. 강은 누가 보든 말든 계속해서 흘렀고 나무들은 하늘에 닿으려 서두르지 않고 계속해서 자랐습니다. 자연의 모든 것은 마달레나가 배우는데 수년이 걸린 그 진리를 이미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삶은 스스로 일어나며 우리의 역할은 그저 깨어있는 눈과 무장해제된 마음으로 판단이나 요구 없이 매 순간이 선사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리고 그 이해 속에 세상에서 가장 큰 풍요로움이 깃들어 있습니다. 달이 흐르면서 평온을 가져다주는 잘못된 실이 들어간 마달레나의 다묘에 대한 소문은 비 온 뒤의 꽃향기처럼 잔잔하게 퍼져나갔습니다. 다른 마을 사람들도 천을 사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달레나의 테라스에 잠시 앉아 배틀 소리를 듣기 위해 골짜기 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피로가 가득한 얼굴로 땅만을 응시하며 수확과 빛, 그리고 종종 좌절된 희망이라는 짐을 어깨에 지고 도착했습니다. 마달레나는 똑같은 차 한 잔과 똑같은 따뜻한 침묵으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마법 같은 해결책이나 복잡한 조언을 건네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이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라고 그들을 초대했을 뿐입니다. 평생 가축을 돌보며 손이 굵고 거칠어진 한 노인이 어느 가을 오후 그녀의 곁에 앉았습니다. 그는 마달레나가 양모에 생긴 매듭을 다루는 모습을 수분 동안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화를 내며 실을 잡아당기지도 좌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치 상처 입은 새를 쓰다듬듯 손가락으로 인내심 있게 매듭을 풀었습니다. 노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자신은 가족과 땅, 그리고 자기 생각의 매듭을 풀기 위해 평생을 바쳤지만 이제 길의 끝자락에서 남은 것은 허탈함뿐이라고요. 마달레나는 맑은 샘물처럼 빛나는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떤 매듭은 풀 필요가 없다고요. 때로는 그 매듭을 그대로 두고 그 주위를 짜 내려가면 된다고 말이죠. 매듭을 직물에 힘을 주는 하나의 디테일로 바꾸면서 말입니다. 그 노인은 올 때와는 다른 걸음걸이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더 이상 길 위의 돌들을 장애물로 보지 않고 자신의 발을 지탱해 주는 땅의 일부로 보게 되었습니다. 즉시 고쳐야 했던 울타리의 마음쓰기를 멈추고 노을이 소들의 등덜미를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달레나가 일으킨 변화는 말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산을 비추는 고요한 호수와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녀 곁에 머물 때 그들은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기 시작했고 자신이 느끼는 동요가 외부 세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반응하는 자신의 방식에서 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눈이 골짜기에 소리 없이 내리기 시작해 파란 창문을 하얗고 차가운 틀로 덮어버린 어느 겨울밤, 마달레나는 가공하지 않은 양모 한 뭉치를 손에 쥐고 벽로 근처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배틀 앞에 앉지 않고 작은 수 작업을 하며 피부에 닿는 양모 특유의 기름기를 느꼈습니다. 불길의 온기의 그림자들이 천장에서 춤을 추었고 장작 타는 소리가 방 안의 유일한 음악이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티베트의 스님을 생각했습니다. 아마 그 순간 그도 망토를 두른 채 예전에 잎이 떨어지던 그 뜰에 눈이 내리는 것을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 상상했습니다. 그녀는 그 먼 사원과 자신 사이에 물리적 거리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같은 자족, 이치수의 샘물을 마시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샘은 외부의 비에 의존하지 않고 안을 들여다보고 그곳에서 안전한 안식처를 찾으려는 마음가짐에 달려있기에 결코 마르지 않습니다. 마달레나는 자신의 단순함 속에서 자신이 더할 나위 없이 풍요롭다고 느끼며 불꽃을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금도 넓은 땅도 중요한 직함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오직 자신의 시간만을 가졌고 매 순간이 유일한 선물임을 아는 사람답게 그 시간을 너그럽게 사용했습니다. 벤치 위에 접힌 완성된 담요를 바라보며 그녀는 북이 지나간 흔적, 즉 실이 다른 실들 사이를 누빈 길을 보았습니다. 마달레나의 삶은 바로 그 흔적과 같았습니다. 끊임없이 이어지고 때로는 굽어 있으며 대개는 소박하지만 항상 그 자리에 존재하는 길. 그녀는 세상에 거창한 유산을 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담요의 온기가 추운 밤 누군가를 따뜻하게 해주고 그 누군가가 양모의 질감을 느끼며 아주 잠시라도 걱정을 잊고 삶에 의해 보살핌 받고 있음을 느끼기만을 바랐습니다. 밖에는 계속 눈이 내려 골짜기를 침묵과 백색의 왕국으로 바꾸어 놓았고 마달레나는 오랜 세월 스스로 일구어온 평온에 쌓인 채 안락 의자에 머물렀습니다. 그녀는 행복이란 언젠가 일어날 커다란 사건이 아니라 장작 타는 소리, 양모의 향기, 불의 온기, 밤의 정적 같은 작은 아무것도 아닌 것들의 연속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세상이 내는 소음에 마음을 쓰지 않음으로써 그녀는 자신의 작은 집안에서 충만해지는 데 필요한 온 우주를 발견했습니다. 이제 당신의 길을 차분히 걸어가세요. 마음속에 간단한 것 하나만 간직하세요. 때때로 마음을 덜 쓰는 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보살핌입니다. 떠나는 것이 항상 도망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저 자신을 존중하는 것일 뿐입니다. 모든 장소, 모든 상황이 우리를 품어주기 위해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당신을 아프게 하는 것을 놓아줄 때 무게는 줄어들고 삶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믿는다는 것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이미 다 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 더 고집하는 것은 당신의 편곤을 앗아갈 뿐이라는 것을 아는 것, 놓아주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마음이 멈춰야 할 정확한 때를 알고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 안식처의 문은 언제나 당신에게 열려 있습니다. 밖의 세상이 혼란스럽고 무겁게 느껴질 때라도 이 침묵과 고요의 공간은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평온한 호수처럼 쉴 수 있게 해주세요. 물을 억지로 밀어내지 않아도 온 하늘을 비추는 그런 호수 말이죠. 이 이야기들이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에 작은 흔적을 남겨주세요. 여기 있어요 혹은 고마워요 같은 짧은 말이라도 좋습니다. 이 작은 몸짓은 아픔만을 가져다 주는 것들에 너무 마음을 써서 지친 다른 이들에게도 이 메시지가 닿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댓글에 남겨둔 작은 선물은 우리 만남에 대한 기억이자 진정한 행복은 바로 당신이 놓아주기로 선택하는 그 순간 시작된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징표입니다.